남편에 대한 집착 때문에 제 삶이 망가졌어요. 이혼, 외도, 경제력 문제, 모든 부부 갈등의 해결책. 1. 남편은 저 멀리가 있는 거예요. 17년 결혼 생활 4개월째 별거 중입니다. 제가 집을 나왔을 때 남편이 저를 잡아줄 줄 알았는데 한 여인의 담담한 고백은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립니다. 남편의 외도를 용서하고 평온한 가정을 되찾았다고 믿었던 그녀는 다시 찾아온 남편의 변화에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 남편의 마음은 이미 저 멀리가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후회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힘든 별거 생활 속에서 그녀는 과연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부들은 연애 시절부터 한쪽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질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오히려 관계의 어리석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열등의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열등의식은 무의식 중으로 집착과 의심을 낳고 상대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원인이 됩니다.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상대를 올가매려는 소위 사랑이라는 이름에 집착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질투와 의심은 심리적인 병이 되어 스스로를 갉아먹고 상대방을 지치게 만듭니다. 오랜 시간 참고 맞춰주던 상대방도 어느 순간 지쳐버리면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미 지쳐버린 마음은 사과나 반성으로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오히려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의존하며 모든 행복의 기준을 그에게 두는 순간 균형은 무너지고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이 멀어졌다는 것을 깨닫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고 그녀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힘든 별거 생활 속에서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2.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부부 갈등의 원인은 단순히 외도나 성격 차이, 경제력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갈등은 결국 나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이 부족해서 남편이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고 내 탓이라고 생각해왔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남편의 외도를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의심병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상대방까지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통제하려 들수록 더욱 커집니다. 내가 안 하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좋아하고 미워하는 대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한 사람의 행동은 그저 날씨일 뿐인데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 좋은 날씨, 그렇지 않으면 나쁜 날씨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내 마음속에 그려지는 감정은 오롯이 나의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좋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는 상을 만들어냅니다. 비가 오는 날씨가 소풍을 가려던 사람에게는 나쁜 날씨가 되고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농부에게는 좋은 날씨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날씨는 그저 날씨일 뿐인데 우리의 마음이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갈등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3. 진실한 참회의 시작.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상대를 쳐다도 보지 말고 마음으로는 헤어졌다고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관계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를 향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저 남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남이라면 그동안 얼마나 잘해준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힘들게 했는지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진실한 참회의 시작입니다.
매일 참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권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어리석음이 결국 이런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집착과 미움, 원망을 소멸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잘하면 남편이 돌아올 거야 라는 기대는 또 다른 집착을 낳을 뿐입니다. 수행은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평안해지면 아이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배우자에게도 그 기운이 전달될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텔레파시처럼 전달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다시 살자고 매달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더 멀리 달아나게 됩니다. 오직 나의 참회와 성찰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 사랑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4. 좋게 생각하라는 지혜. 결론적으로 행복한 부부관계는 상대를 바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안 살려면 몰라도 살려면 좋아하는 게 좋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억지로 상대를 좋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행동을 좋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와서 좋고 일찍 들어오면 일찍 들어와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는 수행을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남자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봉건적인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남녀 모두 똑같은 사람으로서 먼저 취직한 사람이 돈을 벌고 다른 사람이 가사를 돌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내가 편안해지고 아이들도 아빠를 존경하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있는 그대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내 업보를 소멸하는 것을 목표로 정진한다면 기적처럼 모든 관계가 해결될 것입니다. 부부의 행복은 타인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부에게 가장 잘 맞는 행복의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성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서로에게 따뜻한 관심을 표현하고 몸을 자주 터치하는 마음의 애무를 통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 갈등의 해답입니다.